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로잔과 복음주의가 한국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한번 발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 소개하겠습니다. 희년운동과 남북 나눔운동에서 일해오신 이문식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서울대회가 복음주의의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는 그 교회 이제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이고 그다음에 저기 성경 번역 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GBT에서도 로잔대에 제가 참석해 주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저는 참석을 좀 거절하고 안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그 입장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소통 경로를 통해서 이 로잔에 관한 미리 염려와 우려를 전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참석 자체가 무의미한 대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불씩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안 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온 선언문을 보니까 제가 그 본 관점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제 몇 가지 보면요. 들어가는 말이 이제 로잔 언약의 가장 특징은 총체성의 신학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성경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선교 뭐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총정리되어 있거든요. 신학적 입장이 아주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다라게.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나 이 복음의 총체성을 확실히 했던 이 서울 선언하고 대조되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위튼 선언이라고 봅니다. 1983년에 됐는데 여기서 르네 파디아가 얘기한 것처럼 드디어 이 복음의 총체성이 완전히 복음주의 안에서 합의됐다. 74년에 선언문을 만들 때 그 소수 그룹, 급진적 제자도 그룹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 중심의 신학 선언문이 나온 선교 선언문이 나온 거에서 이의를 중심해서 부록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지혜롭게 존 스타트가 의장이면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마지막 총회에서 선언문을 정해서 부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았어요. 부록 때문에. 그 후에 이 남미 복음주의자들이나 또는 제3세계 출신의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전부 모여서 논의를 발전시켜서 왔다 갔다 했어요. 중간에. 특별히 빌리 그라함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쪽으로 쇠퇴했다가 이랬다가 마지막에 정돈된 게 이제 위튼 선언이에요. 시카고에서 모였는데 이때는 다행히 빌리 그라함이 완전히 풀 커미트먼트를 합니다. 이 선언에. 이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이 로잔 신학의 완성이 일어난 거예요.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로잔 1대에만 해도 양날개론 뭐 해가지고 균형 잡힌 기독교였는데 위튼을 거치면서 홀리스틱 크리스찬니티로 정돈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과 선교와 신학 뭐 이런 모든 것이 홀리스틱이라는 단어로 정돈이 됐습니다. 밸런스드보다 홀리스틱이 훨씬 발전된 개념이거든요. 심화되고 통합된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위튼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서울 선언문은 위튼 선언하고 비교하면 이제 정확하게 압니다. 대조가 돼요. 제가 그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프타운 선언에 보면 위튼에서 했고 2차에서 했던 그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전부 그 인용을 하고 그걸 선언을 합니다. 다시 재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 중에서는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만 조목조목 해가지고 이 남아공에서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을 때 총체적 선교는 이미 재확인된 바다 하는 것을 다시 좀 오늘 여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서울 선언을 보면은 이거 정말 진짜 아주 굉장히 그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후퇴한 몇 가지만 제가 그냥 마지막에 정돈하겠습니다. 첫째가 제가 후퇴에 대해 명백히 짚어서 건 신학적 후퇴예요. 그래서 서울 선언은 총체적 기독교에서 근본주의 기독교로 후퇴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 현상은 사실 로잔대회를 받아들이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복음주의자들이 가졌던 문제였고
이 한계점이 그 후에 민주화 과정, 윤석열 정권 퇴진 과정에서도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잔 대회를 진행하면서 할 때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변화도 수용 못하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앞에서 근본주의적 그 선교를 드러냄으로써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건 후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후퇴도 아주 굉장히 그 제일 첫 번째 강조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가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이제 16세기, 14세기 때 이제 칭의론과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초기가 이제 구성됐잖아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선교 개념이 아주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는 19세기, 20세기 극복을 했어요.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로잔에서 그것을 다시 다 해가지고서는 종합을 했기 때문에 로잔을 평가하기를 2000년 만에 이루어진 공의회다 그랬다고요. 캐톨릭은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선교 현장의 문제를 항상 이게 통합해냈거든요. 개신교회는 한 번도 그 공의회라는 걸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2000년 만에 드디어 로잔에서 전 세계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 현장의 이슈를 통합해서 정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살기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개신교회의 2000만의 기독교 공의회다. 이렇게 평이 나는데 그 공의회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후퇴에 이탈을 했다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존 스타트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의 총체적 신학이 없어요. 로잔 신학위원회가 이번 선언문에 개입 안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일 목사님하고 같이 로잔 신학위원회에 먼저 우리 입장을 전달하자. 선언문 나오기 전에. 그래서 논문을 작성했고 그 논문을 신학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로잔 신학위원회 위원이고 그 다음에 옥스포드 그 미션 스쿨의 총장인 벤더슨이라고 인터서브 전 대표였어요. 회장이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이 로잔에서 이 신학적인 주제들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설파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 내용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잔 신학위원회에 직접 보냈어요. 근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 생각엔 로잔 신학위원회가 이번엔 작동 중지됐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언문 어떻게 나왔을까? 대강 만든 거예요. 근데 로잔 원대회 때도 선언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선언문 초안위원회가 만들어 놓았으면 모든 회원들한테 첫날 공지가 돼가지고 매일 저녁에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입장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그 선언위원회에서 그걸 통합해가지고 선언문을 잘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총회에서 결의로 채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제 급진적 제자도 그룹에서 이제 부록이 올라와서 부록으로 채택했거든요. 원래는 그 원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였는데 바꾸기에는 이미 너무 진행이 돼서 통합할 수가 없으니까 부록으로 채택하기로 하자는 지혜로운 제안을 해가지고 그냥 부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로잔의 언약에 아주 그 장점이 그 부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이나 통합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도 측에서 해가지고 그냥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언문이 어디 있냐?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운동사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선교사들과 자발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도 선교운동을 했다가 그 선교운동을 했던 선교기구 있잖아요. 기구가 풀뿌리 현장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중앙 중심으로 바꿔서 기구가 확대되면 전부 해체됐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운동 역사예요. 존 모트의 학생 자발 선교운동도 다 그렇게 해체됐거든요. 나중에 기구가. 로잔이 지금 해체 상태에 왔다. 난 그렇게 봐요. 기구 중심의 선교를 하면은요, 기구 중앙에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현장 선교사들한테 헌금을 강요해요. 중앙에서. 그러면서 이 정말 제도화되고, 굉장히 그 선교의 역동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내는 교회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요. 본부가. 그러니까 방향성이 무너져요. 이게 로잔 이번 대회는 그 경향을 그대로 보였다. 그래서 기구 중심의 선교는 항상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로잔이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뼈 아픈 말을 5번에서 마지막 던집니다. 이거는 그냥 역설적 얘기예요. 로잔 3대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세계 복음화의 진전이 느린 이유를 뭘 들었죠? 교회의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잔 4대회에서는 로잔이라고 하는 선교 기구의 불순종이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됐다. 이렇게 저는 역설적인 말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하는 일에 안 한다면은 과거에 이 총체적 복음주의 운동, 선교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더 이상 로잔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오늘 기자회견과 이 제안을 통해서 로잔 서울 선언문을 로잔 기구에서 진지하게 받아서 다시 신학위원회에서 보강해서 하는 과정이 있다면 로잔 운동이 계속 지속할 뭐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묵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저는 뭐 로잔을 더 기대할 수 있겠나. 이제 때가 되면 쓰임받고 끝나는 하나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돈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잔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을 상당히 이제 내려놨어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